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벨기에 국회의원이 2022년 급여 전액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해서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이야기가 참 인상적이어서 제가 이 데이터를 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암호화폐가 뭔지, 이 비트코인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지 정도는 아셔야 내 마음속에 신념이란 게 생깁니다. 그 신념에 약간 도움이 되는 멘트들이 있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혁명의 여명기에 있다. 혁명의 새벽에 있다. 우리는 30년 전 인터넷에서 경험한 것과 같은 질서의 혁명이 시작되고 있다. 금융, 보험, 거버넌스를 시작으로 모든 부문을 뒤흔들 혁명, 금융과 보험, 그리고 탈중앙화겠죠. 거버넌스는 이런 사회적 변화를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다. 이 모든 사회적 환경을 이분은 인정을 한 거죠. 정말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인정하기 싫은 직군 중에 하나가 정치인들일 거예요. 그들의 권력으로 굉장히 많은 돈들을 너무나 편하게 벌었는데 이상한 아이가 와서 이걸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런데 벨기에의 이 젊은 정치인은 이 모든 거를 대중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외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새로운 세계에 대해 무지할 수 없습니다. 마치 자동차와 전구가 나타날 때 마차나 촛불에 매달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동차와 전구가 발명이 됐는데 그거 싫다고 나는 마차 탈게, 전구 무서우니까 촛불 켤게 와 똑같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5년 전에 4년 전에 가졌던 신념들이 틀리지 않았구나. 다들 미쳤다고 했을 때, 다들 손가락질 했을 때, 비트코인의 빗자만 나와도 저를 이상하게 생각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시선들이 지금 와서 생각을 하니까 참 내가 똑똑하기보다는 내 신념이 참 괜찮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정치인 한 분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한 국가의 국민들이 잘 살기 위해선 결국 정치인들을 잘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통화 시스템에 대한 깊은 반성을 유발한다. 지금까지의 모든 통화 시스템들이 결코 옳은 게 아니었구나. 비트코인을 보면서 반성이 유발된다고 합니다. 미국과 아시아 금융은 재빠르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유럽이 뒤처지고 있다. 우리가 기차를 놓쳤다는 것을 알기 위해 10년 후에 깨어나겠습니까? 따라서 정치적, 경제적 의사결정자들이 이 새로운 기술에 진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시급하다. 제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짜 몇 년 전부터 좀 지각하라, 알아라. 제가 유튜브 영상을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알아야 된다. 무조건 노를 하지 말고 일단은 들여다봐라.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최근까지도 어른들이 아이를 가르쳐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래서 무슨 그만하겠습니다. 정치 이야기는. 정치의 권력과 대항력이 필요한 것처럼 화폐 분야도 이제 마찬가지다. 참 생긴 것도 잘생겼는데 말도 멋지게 하시네요. 모든 경제학자들은 우리가 매우 위험한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자신감 상실, 인플레이션, 전례 없는 지폐 인쇄, 프린팅 찍고 있습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화폐는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으려면 절대적으로 제한된 숫자여야 됩니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프린팅을 해버리면 그 가치는 정말 떡락을 해버리죠. 디지털 유로 통화는 무엇입니까? 중앙은행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2022년에는 이러한 주제를 광장에 가져오고 싶습니다. 라고 이분은 말을 했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신념을 가지시기에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선지자 역할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빵형 XRP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이야기를 또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JP모건이 JP모건 코인을
발행을 했죠. 그때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JP 모건이 최초의 미국 은행 지원 암호화폐를 출시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거는 매우 좋은 소식이다. 제이미 다이먼이 최초의 미국 은행 지원, 뱅크 코인이죠. 은행에서 만든 코인,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뉴스는 그들이 당신에게 말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믿기를 원합니다. 뉴스는 바로 조작되는 것이다. 기자는 조회수나 클릭 수를 얻기 위해 무엇이든 내놓을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반복해서 보아왔다. 무슨 말을 듣든 그 반대로 해야 된다. 언론의 저작으로 뭔가를 시도하려 하지 마라. JP모건에서 코인을 만들었지만 그 누구도 그 쓰레기를 사용하지는 않을 거다. 여러분들 기회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잖아요.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항상 따르는 건 기회주의를 따르죠. 기회를 엿보고 거기에 탑승을 해서 옳지 않은 글이지만 인간이란 동물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기회주의에 탑승을 하죠. 그래서 기회주의가 또 다른 기회주의를 낳죠. 그러면서 파생되는 많은 거짓 정보들, 그리고 혹자는 이런 광경들을 존엄성이 빠진 매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전혀 없이 매춘 행위를 하는 것과 똑같다는 표현을 합니다. 디지털이 생활화되면서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느끼셨잖아요. 이제 거짓말을 칠 수 없다. 누군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뭘 하시나요?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사기치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죠. 디지털이 생활화되면서 우리들의 삶을 가장 많이 바꿔버린 게 이제 거짓 정보를 이야기를 한다면 단 1분도 안 돼서 들통이 나죠. 이런 것들이 기회주의를 사라지게 하는 것 같아요. 눈속임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이제는 좀 힘들다. 이 데이터에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JP 모건이란 회사에서 그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코인을 만들었어요. 정말 허접스럽게, 말도 안 되게. 그런데 이거를 다른 은행에서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거죠. 이해관계에 쌓여 있는 것들을 더 이상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만들었으니까 니네들이 써.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졌다는 겁니다. 어쨌든 제이미 다이먼은 코인을 만들었지만 다른 은행들은 이 코인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은행을 서로 신뢰하지 않는다. 은행에서 만든 디지털 자산은 발행을 한 은행에서만 결제를 할 수 있다. 2016년도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디지털 자산에 관한 설명 중에 이런 시나리오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먼저 의견을 했죠. 그 시나리오의 첫 번째는 전 세계의 모든 은행은 경쟁 및 지정학적 차이를 제쳐두고 동일한 디지털 자산을 채택하고 규칙에 동의하고 조화롭게 사용을 관리한다.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발행 그룹에 속하지 않는 은행은 자체 규칙 및 거버넌스 세트를 사용하여 자체 디지털 자산을 발행한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시나리오가 결국 JP모건의 시나리오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은행 고유의 디지털 자산마저도 포섭할 수 있는, 섭렵할 수 있는, 인풋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이 결국 필요하다. 많은 곳에서 자기네들 코인을 만들 거다. 그러나 그 상위에는 분명히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코인이 필요하다. 우리는 국경을 넘어 부채를 거래한다. 어쩌면 오늘보다 더 큰 혼란. 이 모든 스테이블 코인으로 무엇을 할까? 간단하다. 우리는 이 모든 코인을 결제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XRP가 필요하다. XRP는 보편적인 통화이며 몇 초 만에 펜위로 이동할 수 있다. 가장 상위 계층에서 XRP를 쥐고 그 밑에 어떤 코인이 들어와도 그거를 제각 1초, 2초, 3초 만에 그들이 원하는 코인으로 익스체인지 해줄 수 있다. 결국 세계 준비 통화는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세상이 혼란스럽지 않다. 2019년 JP모건 코인, 그리고 2016년에 이야기했던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시나리오 두 번째.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참 많은 걸 예견을 하고 또 많은 걸 생각을 하고
그 검토 후에 이 XRP 리플이란 코인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하나 둘씩 계속 이렇게 보고 또 구글링을 하고 그의 생각, 그의 관념, 그의 철학까지는 제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결국 그 어떤 CBDC가 각국 나라에서 발행이 되더라도 결국 그들이 원하는 건 그들이 만든 통화마저 전 세계에서 아주 부드럽게 유통이 되는 걸 원할 겁니다. 그 상위층에는 결국 XRP 리플이 그 모든 걸 지휘하고 감독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리플이 $10,000로 디자인되었다. 세계 준비 통화로 쓰일 것이다는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번잡스럽게 자꾸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 생각이 맞다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시켜야 될 이유가 1도 없고요. 여러분들을 설득시켜야 될 이유도 1도 없습니다. 제가 뭐 리플에서 XRP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급여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장 상황상 어쩌면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이 데이터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그리고 연초니까 제가 간단하게 잔소리 할 거거든요. 너무 무리한 투자는 하지 마세요. 결국 이 암호화폐 코인 시장은 최소한 2년, 3년, 그리고 5년, 10년까지도 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렇다면 어쨌든 장투로 갖고 가셔야 우리가 원하는 곳까지 갈 수 있는데 무리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투자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무리하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하죠. 언제 던질까를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투자를 하신 분들은 언제 또 사지를 고민을 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사람의 심리는 참 이상합니다. 결국 이배수 선생님의 존버하는 사람이 결국 우리들이 원하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무리한 투자는 금물입니다. 리플은 알 수 없는 지갑에 또 5천만 XRP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기에 잠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요번에 보내진 주소가 회사 외부에서 XRP를 금융기관과 거래소, 오디얼 통로로 옮기는데 자주 사용이 되는 주소라고 합니다. 리플은 $10,000로 디자인되었다. 금융기관 그리고 정부가 충분한 양의 XRP를 보유하고 그 보유가 꽉 차지면 CBDC 발표를 하겠다는 내용 여러분들 잊지 않고 계시죠?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금융기관과 거래소 쪽으로 XRP 리플이 보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시간이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백만장자로 만들기에는 그렇게 많은 리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지점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분명히 2배, 3배 오르면 다 던지십니다. 제가 압니다, 그거. 기다리세요. 제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이제 뭐 내공들이 거의 10,000렙 이상 들이시잖아요. 충분히 여유를 갖고.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자 나가는 돈 투자하지 마세요. 빚내서 투자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셔도 충분히 그 신념만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백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